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지난 28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파가 방송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청률 하락세를 기록한 회차였지만 여전히 15%대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2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의 집계에 따르면 28일 방영된 ENA 채널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패는 15.157%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방송분인 9회에서 기록한 자체 최고 시청률인 15.78%보다는 0.623%포인트 떨어진 수치이지만 이틀 연속 15%대를 유지하며 이날 방송된 모든 수목 드라마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나타내는 저력을 보였죠. 지난 6월 29일에 공개된 첫 방송이 0.9%라는 시청률로 출발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기에 이번 10회에서 또 한 번 연이은 오름세가 기대됐던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수치상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자체 시청률을 보였기에 앞으로의 추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조금의 시청률 하락을 겪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지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스트리밍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의 성적은 달랐는데요. 지난 기간 입소문을 타고 비영어권 드라마 시청시간 1위, 글로벌 순위에서 약 6위에서 7위권에 머물며 나름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최근 공개된 플릭스 페트롤의 글로벌 순위에서 7월 28일 기준으로 우영우가 드디어 영어, 비영어권 드라마 모두 통틀어 전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한국을 비롯해 홍콩,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총 20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다수의 국가에서 2위 혹은 3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미국에서도 드디어 톱10에 진입했다는 것인데요. 지난주 미국에서 이를 넷플릭스 차트에서 8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플릭스 페트롤 수치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플릭스 페트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8일 기준으로 처음 9위를 기록하며 톱10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7월 29일 플릭스 페트롤 차트에서는 글로벌 4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8일 기록했던 최고 순위 3위보다는 한 단계 내려온 양상이지만 미국에서는 9위에서 7위로 2단계 더 상승하며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통 서양권에서 흥행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시작되는 점과 넷플릭스에서 미국 시청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기대치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엄청난 인기와 더불어 작중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우영우와 친구 동그라미의 특이한 인사법 또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유명 셀럽들을 비롯해 해외에서까지도 이 우영우와 동그라미 사이에 재미있는 인사법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인사법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우영우 역의 박은빈 배우가 아닌 동그라미 역의 주현영 배우가 이 인사법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현영 배우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처음에는 동동그라미, 우영우 같은 대사였는데 하지만 작가가 이대로 원하지 않았고 이 대사를 베이스로 스스로 만들어내기를 바라셨다고 밝혔죠. 그래서 SNL에 출연할 때처럼 머리를 굴려보자고 생각을 했고 고민 끝에 우투더 영투더 오, 동투더 크투더람이라는 대사를 탄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의외로 자신이 만들어낸 인사법이 처음에는 스스로 별로 만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박은빈 배우와 작가에게 보여주었는데 너무 좋아했다며 이후에는 박은빈 배우와 함께 고민해 독특한 제스처도 완성하게 되었다고 말했죠. 한편 가장 최근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파에서는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을 다루었는데요. 지적장애인 역으로 오혜수 배우가, 제비로 의심받는 양정일 역에는 이원정 배우가 특별 출연했고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의 마음을 토로했던 지적장애인 아이를 둔 어머니 역으로는 이정은 배우가 출연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오혜수 배우는 올해 초 전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던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따돌림을 당해 힘들어하던 은지 역을 맡았던 배우이고 지적장애인 아이를 둔 어머니 역으로 나온 이정은 배우는 배우 고창석 씨의 아내라고 하네요. 오혜수 배우는 특별 출연이긴 했지만 극도로 불안한 심리 상태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감정 표현의 서툰 캐릭터를 온전히 이해하고 소화해낸 것은 물론 인물이 지닌 전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디테일한 연기를 펼쳐 이번화를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게다가 표현하기 쉽지 않은 면모들까지 몰입감 있게 담아내어 극찬을 받았죠. 어쨌든 이번화에서는 이준호와 우영우 사이의 관계와 영우가 변호사로서 담당하게 된 사건이 묘하게 겹치는 양상이 보이며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듯해 보였는데요. 과연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까? 그렇다면 장애인은 어디까지 자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까 등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를 다루었죠.
그리고 이는 해외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화제였는데요.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씨파에 대한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번 화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양쪽의 의견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번 화에서 등장한 지적장애 여성은 IQ가 65이고 13살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녀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로 여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13살 정도의 성숙함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그녀의 행동과 말을 어떻게 통제할지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녀의 결정이 어머니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그녀가 사건을 철회하고 그 남자를 처벌하지 않을 모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나 또 하나 저희 생각은 자신의 딸이 지금과 같은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거나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어머니가 그런 딸을 가만히 냅둘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 화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매우 무거운 에피소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결코 접해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데 이번 사건의 경우 정말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나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13살이라면 그 남자가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작중에서 27살이라는 사실과 그녀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편들어야 할지 몰랐는데 엄마가 그런 말을 강요하는 것은 보호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 나쁜 남자가 그녀의 딸에게 했던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지적장애인 여성이 겪은 일을 기반으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인 여성이 겪은 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기반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녀가 겪은 일이 오직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사건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의 자율성이 거의 없는 것을 목격했고 그것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대한 답을 쉽게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영우는 자신이 장애인의 사랑과 잘못된 결정을 할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고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유혹하고 이용하기를 반복한 끔찍한 인간임이 분명했죠. 나는 드라마 제작진들이 그를 좋은 남자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작중의 등장인물들과 시청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영우와 준호 사이의 관계와 직접적으로 대조되기도 했고요. 에피소드가 끝날 무렵 그 남자가 선고를 받는 것을 보며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슬퍼하는 소녀의 모습도 저를 슬프게 만들었죠. 작가들은 답이 없습니다. 답은 항상 다르기 때문입니다. 답은 정말로 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리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준호의 친구들이 영호를 불쌍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완전히 무지해 보였습니다. 나는 이번 화의 교훈이 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장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